상상해 보세요. 제품이 우주보다 더 차가운 온도에서 작동하며 입자들이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상태는 마치 나스닥의 가장 뜨거운 투기주처럼 불타오르고 있죠. 연간 매출은 고작 800만 달러, 하지만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기업이 바로 리게티 컴퓨팅, 티커 심볼 RGTI입니다. 오늘은 이 기업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넘어 시장의 믿음과 투기 심리, 그리고 과학이 어떻게 자본과 맞닿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쇼츠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풀버전 링크를 누르시면 끊김없이 전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현 시점에 맞춘 트레이딩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리게티의 시작은 2013년 캘리포니아 버클리였습니다. 창립자 체드 리게티는 IBM 양자연구소 출신의 물리학자였고, 그는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계산 방식을 세상에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비트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중첩이라는 원리를 통해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여러 큐비트가 얽힘 상태가 되면 계산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론적으로 수백 개의 안정적인 큐비트만 확보하면 지금의 슈퍼컴퓨터가 전혀 다룰 수 없는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론은 간단하지만 실제 구현은 극도로 정밀한 온도와 자기장 제어가 필요하고, 노이즈를 줄이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최첨단 연구 기업은 오랜 기간 비공개 상태로 남으며, 벤처 투자를 통해 기술을 완성하고 상용화 이후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나 리게티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2022년 3월 2일 슈퍼노바 D라는 기업과 합병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개 시장에 등장한 것입니다. 원래는 상업화와 수익 안정화 이후에 상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리게티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즉, 시장의 자금을 연구개발의 연료로 삼겠다는 뜻이었죠. 자본시장이 실험의 무대가 된 셈입니다. 초기에는 시장이 이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양자 컴퓨팅은 새로운 서사로 떠올랐고, 인공지능 열풍을 놓친 투자자들이 리게티로 몰렸습니다. 매출은 거의 없었지만 상상력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이 끝날 무렵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연 매출은 1천만 달러 수준, 순손실은 2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 스타트업이라면 이 정도의 손실은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리게티의 불균형은 명백했지만 시장은 잠시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리게티는 첫 상업용 양자 처리 장치 노베라 9큐비트 QPU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구기관이 직접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온프레미스 양자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듬해 2024년 리게티는 84큐비트 양자 프로세서 안카산을 공개했습니다. 평균 99.5%의 2큐비트 게이트 정확도를 달성한 이 발표는 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이트 정확도는 양자 연산의 정밀도를 의미하는 핵심 지표이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제 계산 결과가 안정적입니다. 99.5%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술적 신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흥분했고 주가는 1달러대에서 60달러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결국 현실로 돌아옵니다. 2025년 11월 10일 리게티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고, 그날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분기 매출은 약 200만 달러, 12개월 누적 손실은 3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비용 절감으로 주당 손실은 줄었지만 매출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다음날 8% 이상 급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혼조된 실적이라 불렀습니다. 즉, 이야기는 매력적이지만 숫자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기술을 라이선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해 자금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리게티는 달랐습니다. 최고 경영자 수보드 쿨카르니는 양자 우위에 도달하기까지 앞으로 3, 4년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 실적심의 시장 논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는 분기별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만 리게티는 오히려 장기적 비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리게티가 단기 수익보다 기술적 완성도를 우선시하는 기업임을 명확히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리게티는 전략적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미 공군연구소와 3년간 58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국방 분야 계약은 아무 기업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술적 신뢰성과 성과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하죠. 리게티가 소규모 기업임에도 이를 따낸 것은 기술적 신뢰가 실제로 존재함을 의미했습니다. 한 달 뒤인 10월 리게티는 엔비디아의 NVQ 링크 플랫폼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와 GPU 기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연결하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기존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안정화를 마친 뒤 협력에 나서는 것과 달리 리게티는 초기에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이 기존 컴퓨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적 구조의 취약함은 여전했습니다. 12개월 기준 매출은 약 7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순손실은 160%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여전히 100억 달러에 육박하며 매출 대비 밸류에이션 비율은 무려 1000배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이 매출의 1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이 100배를 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는 거의 전적으로 서사에 기반한 가치 평가였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현재 주가는 29.7달러 수준이며 하루에만 5% 하락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은 32달러, 200일 이동평균선은 42달러 부근에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약 45로 중립적이지만 약세의 기운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29, 30달러 구간이 단기 지지선, 34, 40달러 구간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시제품을 만든 후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안정화한 뒤 확장에 나섭니다. 그러나 리게티는 주목을 먼저 확장했습니다. 이는 자본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과학의 불확실성을 시장의 냉정함에 그대로 노출시킨 결과이기도 합니다. 리게티의 여정은 단순한 기술 개발의 과정이 아니라 시장이 가능성을 어떻게 가격화하는가에 대한 실험 그 자체입니다. 리게티의 로드맵은 분명합니다. 2025년 말까지 100개 이상의 큐비트, 2026년까지 150개, 2027년까지 100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리게티는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실질적 계산 능력을 지닌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IBM과 구글조차 수년간 로드맵을 조정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길은 험난합니다. 만약 리게티가 이 일정을 지킨다면 이는 기술적 우위를 넘어 조직적 완성도까지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리게티는 극단적인 변동성을 지닌 종목입니다. 29달러 되는 투기적 진입 구간으로 3, 4달러를 돌파하면 4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지만 29달러를 지키지 못하면 2달러 중반대까지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부 계약 확장과 엔비디아 협력 진척 여부가 관건이며 장기적으로는 1000큐비트 목표 달성 여부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목표의 일부라도 달성한다면 현재의 주가는 오히려 저점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기술적으로 옳았던 회사가 금융적으로는 너무 빨랐던 기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리게티 컴퓨팅은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상상력과 실행력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기계가 양자 중첩 상태에서 작동하듯 주가 역시 약속과 위험 사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리게티에 투자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결함이 아닌 본질로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과학이 그렇듯 시장도 관찰이 결과를 바꿉니다. 시청,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모든 열성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